세 형제는 각자의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큰형인 세무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는 지프로 만든 군인들과 함께 진짜 군인들을 모집했다. 세무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 10집에 한 명씩 군인을 뽑되 군인은 키가 크고 피부가 희며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런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잘 훈련시켰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인들을 보내서 마구 혼내주었다. 그러자 모두 세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세문의 생활은 매우 호화로웠다. 머리에 떠오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즉시 그의 것이 되었다. 군인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 오거나 끌고 오거나 데려왔기 때문이다. 배불뚝이 타라스의 생활 역시 호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이반에게서 얻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믹천 삼아 큰 재산을 모았다. 타라스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렸다. 타라스는 자기 돈은 금고에 넣어두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었다. 인두세, 보드카세, 혼인세, 장례세, 보도 통행세, 차도 통행세, 신발세, 온갖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 거두어 들였다. 원하는 것은 모두 그의 것이 되었다. 백성들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가져왔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왕궁에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했다. 바보 이반의 생활 역시 나쁘지 않았다. 장인의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이반은 왕의 옷을 모두 벗어 왕비에게 주며 옷장에 넣어두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삼배 옷에 집신을 신고 일을 했다. 너무 답답해. 배만 자꾸 나오고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반은 부모와 벙어리 누이를 불러와 다시 농사를 지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다. 왕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괜찮아. 왕도 먹어야 살지.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급여로 줄 돈이 없습니다. 괜찮아. 돈이 없으면 안 주면 되지. 그럼 아무도 전하를 위해 일하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 일하지 말라고 해. 그럼 각자 마음대로 일을 하게 되겠지. 모두 거름이나 가져오라고 해. 거름은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까. 백성들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반을 찾아왔다. 저놈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괜찮아. 저 사람은 돈이 필요했던 거지. 사람들은 모두 이반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비가 이반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합니다. 이반이 대답했다. 괜찮아. 왕비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바보였다. 제가 어찌 남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바늘 가는데 실도 따라갈 뿐이지요. 왕비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옷장에 넣었다. 그리고 벙어리 시누이에게 농사일을 배워 남편 일을 거들었다. 이반의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바보만 남았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착한 이웃도 먹여 살리며 살았다. 늙은 악마는 꼬마 악마들에게서 삼형제를 망하게 했다는 소식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꼬마 악마들은 찾지 못하고 구멍 3개만 발견했을 뿐이다. 아무래도 일이 잘못되었나 봐.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늙은 악마는 삼형제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에 살던 집에 없었다. 악마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삼형제를 찾아냈다. 셋 다 건재했고 각자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늙은 악마는 자존심이 상했다.
쯔쯔,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악마는 제일 먼저 군인 세면의 나라로 갔다. 그리고 장군으로 둔갑하고 세면을 찾아갔다. 왕께서는 진정 위대한 군인이라 들었사옵니다. 저도 군대와 전쟁에 관해서라면 아는 바가 있으니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세무는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뒤 똑똑한 인물이라 판단하고 곁에 두기로 했다. 새 장군은 세면에게 어떻게 하면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지 조언했다. 우선 더 많은 군인을 뽑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는 편히 놀고 먹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군대로 부르세요. 그럼 전하의 군대는 이전보다 5배는 더 많아질 겁니다. 둘째로 최신 총과 대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100발의 총알이 나가는 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이 대포는 사람이든 말이든 성벽이든 모조리 불태울 것입니다. 세무는 새 장군의 조언대로 나라 안의 젊은이는 모두 군대에 갈 것을 명하고 새로운 공장을 세워 최신 총과 대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러 떠났다. 세무는 적군이 나타나자마자 군사들에게 총과 대포를 마구 쏘아대라고 명령했다. 단숨에 적을 물리치고 적군의 절반을 불태웠다. 이웃나라 왕은 겁에 걸려 항복하고 자기 나라를 바쳤다. 세무는 크게 기뻐했다. 이제 인도를 정복해야지. 그런데 인도 왕은 세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전력을 완전히 파악하고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계략까지 덧붙였다. 인도 왕은 청년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까지 모두 군인으로 뽑아봤기 때문에 군인 수가 세면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 세면의 총과 대포 만드는 법을 훔쳐내어 똑같이 만들고 공중에서 터지는 폭탄까지 개발했다. 세문은 인도 왕과 전쟁을 시작하며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리한 낫도 평생 잘 드는 것은 아닌 법. 인도 왕은 세면의 군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편 여군들을 공중에 띄워 적군의 머리 위로 폭탄을 퍼붓게 했다. 여군들은 마치 바퀴벌레에 약을 뿌리듯 세면의 군사들에게 폭탄을 퍼부어댔다. 세면의 군대는 모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마침내 세면 한 사람만 남게 되었다. 인도 왕은 세면의 나라를 차지했고 세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세면을 해치운 늙은 악마는 이번에는 타라스를 찾아갔다. 악마는 상인으로 둔갑하고 타라스의 나라에 살면서 커다란 상점을 운영했고 돈을 물쓰듯 써댔다. 이 상인은 모든 물건을 비싼 값에 사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왔다.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나날이 두둑해져 그동안 밀린 세금을 다 내고 어떤 세금이든 기한 내에 낼 수 있게 되었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했다. 거참 고마운 상인이군. 덕분에 내 돈도 더 많아지고 형편도 훨씬 나아지겠군. 그리하여 타라스 왕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먼저 새 궁전부터 짓기 시작했다. 타라스는 백성들에게 목재며 돌을 옮기는 일을 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많은 액수의 품삯을 내걸었다. 타라스 왕은 예전처럼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목재며 돌은 모두 그 상인의 집으로 옮겨지고 있었고 일꾼들도 모조리 그 집으로 갔다. 타라스 왕은 품삯을 더 올렸지만 상인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했다. 타라스 왕은 돈이 많았지만 상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왕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새 궁전은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타라스 왕은 정원을 새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가을이 되자 타라스 왕은 백성들에게 정원을 만들러 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상인의 집으로 연못을 파러 갔기 때문이다. 겨울이 왔다. 타라스 왕은 새 모피 외투를 만들기로 하고 검은 담비 가죽을 사러 관리를 보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담비 가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 팔렸어요. 그 상인이 담비 가죽을 비싼 값에 모조리 사들여 양탄자를 만들었답니다. 타라스 왕은 종말을 사고 싶었다. 그래서 관리를 보냈더니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상인이 종마들을 모두 사들여 지금 그의 연못을 채울 물을 나르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왕의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상인의 일을 해주고 왕에게는 상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낼 뿐이다. 왕은 돈이 남아돌아 보관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왕도 이젠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당장 살아갈 방도를 궁리해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요리사도 마부도 하인도 모두 상인한테 가버렸다. 어느새 먹을 것까진 부족해졌다. 시장으로 식료품을 사러 간 관리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그 상인이 모두 사버렸기 때문이다. 왕은 그저 세금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 버렸다. 하지만 상인은 국경에 버티고 앉아서 같은 짓을 계속했다. 상인의 돈을 쫓아 모든 것이 왕에게서 상인으로 옮겨갔다. 왕의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며칠씩 먹지 못했고 상인이 왕비를 사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타라스 왕은 몸져 누웠다. 어느 날 세면이 타라스를 찾아왔다. 날 좀 도와다오. 인도 왕한테 나라를 빼앗겨 갈 곳이 없어. 형님, 저도 벌써 이틀이나 굶었어요.